대선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선 후보자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다 쓸만한 일꾼으로 그렇게 자신을 다듬고 또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적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후보자가 돼서 그때부터 경선도 하고 또 정책 발표도 하고 국민들의 의사도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대선 후보감이 되는 것이죠. 리마연에서 우리들은, 여러분과 우리는 바로 이런 국민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후보자가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그 부분을 확실히 고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래도 보수 측의 후보자들만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이 경선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보수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를 국민이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있으면 당신은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그 검증을 받게 됐을 때 아주 괄목상대하게 바뀌어서 오면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를 볼 때 너무나 모자라고 불완전한 후보자를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흠이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마연에 와서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하는 소리는 그거 쓸데없는 소리다. 우리는 어떤 후보가 됐든 무대 중앙에 세워놓고 할 수 있는 한 깎고 다듬고 두드려서 정말 나가서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보들 중에 우리 모든 유권자가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그 애국심이 뼛속까지 원래 들어있고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다시 홍준표 후보를 무대로 모시기로 하죠. 우리 모두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파란준표 홍준표 후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곳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공장 영상의 그 중앙에 이런 자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내홍을 수습할 수습책은 일부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일부 후보가 사퇴하면 국민의힘의 이 내부는 봉합이 된다. 이런 자막이 크게
방송 내내 걸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파란준표는 누구를 나가라고 하는가?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일부 후보 했으니까 한 명 이상이겠죠. 또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 보고 사퇴해라.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쩌면은 그 내용이 타당한 건지, 이제 이런 것을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파란준표는 첫째, 정치 신인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 사무만 26년 동안 한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다.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공이 없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보기에 검찰 사무 26년은 경력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경력인가? 홍준표 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중에서 검찰 사무는 1%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70%가 정치 행위이다. 대통령은 행정가라기보다 통치 행위이고 정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26년 있었다. 그런데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중이 윤석열 씨는 대선 후보감이다. 이렇게 대중이 지지를 해서 지지율 1위를 아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대선 후보 해도 된다. 그 중에 저 사람이 대선 후보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1위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내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너무나 옛날식으로 비민주적인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는 일터는 집행정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거기를 행정 업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가가 맞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은 통치 행위를 한다. 이랬죠. 여러분, 통치 행위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위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교수들이 대통령이 한 행위를 어떻게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5,100만이 따라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고 법원이 나서서 심판하겠다고 감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통치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특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통치행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또 반헌법적인 것이죠. 단지 말하는 습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행위의 바탕은 다양한 경험, 해안, 예측력이다.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경험도 없고 해안도 없고 예측력도 없다.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홍준표 후보는 이것이 다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세상에 누가 홍준표 후보를 보고 해안이 있다, 예측력이 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도 그런 것이 있다고 말을 안 하는데 좌충우돌에 어리석게 이를 데 없는 홍준표라는 인간이 어찌 해안이 있고 예측력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게다가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치행위를 하고 다양한 경험과 해안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이끄는 그런 자를 말하자면 바로 영도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 5,100만을 이끄는, 인도하는 영도자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어디 단단히 망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홍준표 후보가 답을 합니다. 지금 정치판에 김어준 씨가 들어와서 활동한 게 20년 넘었죠.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방송을 바로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대단한 영도자가 한다는 것이 정치판에 들어온 김어준 씨가 하는 거하고 같다고 아부를 하면서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한 20년은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대선 후보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년을 했든 1년을 했든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위 했고 국민의힘에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면서 영입한 그런 후보입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을 홍준표 후보는 쌍무시하는 건가? 홍준표 후보의 이런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의 기준, 판단, 다른 사람의 눈은 눈도 아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처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한 20년은 해야 이 대선 후보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적어도 한 20년은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20대 젊은 층의 인생 경험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죠. 20대는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홍준표 후보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이죠. 홍준표 후보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리마연에 와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하면은 분노하고 또 욕설을 하고 홍준표를 왜 찬양하지 않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홍준표 보고 좀 다듬고 좀 깨끗해져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은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영도자다 무조건 그러는데 누가 그 인물을 보고 영도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도자를 모셔오는 그런 전제국가입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거기에 와서 내가 통치 행위를 하겠다. 나밖에 없다. 나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측력이 있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면 그야말로 대선 후보를 하기에는 건전성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표 받아보자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너희들은 안 되고 나는 된다.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그룹은 되고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이 있다면 절대로 경로당의 그 대표 자리도 줘서는 안 됩니다. 사고 치니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단독자로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독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인 그런 동료인 겁니다. 동반자인 것이죠. 대학을 나왔건 또 몇 급 공무원을 했든 사장이었든 혹은 아니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나 인생 60년 정도 살아왔다고 하면은 다
다 나름대로 60년을 살아온 겁니다. 60년 인생 경험이 있다. 그런 뜻이죠. 홍준표 후보는 검찰 사무 26년 한 사람이 아무 경력이 없고 아무 내공이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윤석열 후보가 26년간 검찰에서의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가 검찰용 감옥에 갇혀서 허구한 날 검찰로서만 살아왔느냐? 세상을 전혀 안 보고 산 것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만일 정육점을 하는 사람은 그가 60년을 정육점을 했다고 하면은 60년 동안 고기에다가 뼈와 고기와 그 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살아와서 주의를 전혀 모르는 것이냐? 정육점 밖의 세상을 모르는 것이냐? 그거 역시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직업으로서 하는 생활에 더해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고 그러한 세상 경험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경력이 없다, 내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홍준표 후보는 입이 더러운 것이죠. 만일 홍준표 후보의 말이 맞으려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검찰 분야의 천재입니다. 다른 것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특화된 천재. 이런 경우면 혹시 그런 말이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윤석열 후보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공무원 출신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1위인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후보 걸핏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심성은 정말 못된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인생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무조건 무시하는 겁니다. 홍준표를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냥 그렇고 아니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홍준표가 옳았다, 홍준표가 답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홍준표 후보는 구제불능의 삼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그래도 인간이 되라고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후보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15명 중에 15등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남을 잘 평가하죠. 자기가 잘났다 하고 나와서 그저 작심을 하고 남을 씹어댑니다. 그런데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원칙이 없다 하는 것이죠. 기준이 매번 바뀝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송 안에서 기준이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홍준표라는 인물이 애초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잔뜩 쌓여있는 재활용 업체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좀 가지런하게 그리고 배워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쓸만한 국민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수련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나는 타고났다. 내 눈은 별난 눈이어서 내 눈으로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답이 보이는 해안을 나는 갖고 있다. 누구처럼 눈을 새로 해 넣었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언제쯤 이러한 삼류에서 벗어나올까?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20년 지나면 그러면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법이다. 그러니 이준석이 답이다. 이준석이 항상 옳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헌당규를 내세우는 것이 이준석에 대한 불충이다. 이런 식인 것이죠. 진행자가 아니 토론에 안 나간다 하는 것이 토론회가 싫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선관위를 발족하고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는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거부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따르는 것이지 패거리로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데 지킬까 말까를 다수결로 하지 않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심판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게 선수다. 이번에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기 경선을 하는데 당헌당규가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헌당규는 지킬 필요가 없고 이준석이나 서병수가 그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민주주의 정당이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룰이 잘못됐다. 근데 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헌당규가 멀쩡하게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룰이 부당하다고 따지려면 그러면 왜 자기 혼자만 부당하다고 하느냐. 모든 선수들이 룰이 부당하다고 해야 부당한 거다.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검사였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런 검사가 있으면 법을 고무줄법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과거에도 그랬다면 참 끔찍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법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할 때 부당하게 집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수결로 해서 다수가 괜찮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역시 당원당규는 지킬 필요가 없고 이준석과 서병수를 따르는 사람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준석이 옳은 거다. 이것이 인민재판식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원칙이 없다. 기준이 자기 편할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보면 시종일관 이준석이 옳았다만 외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헌법이나 법률 따위는 상관없고 홍준표가 옳았다. 홍준표가 답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 우리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그게 헌법과 법률이다. 이런 소리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원당규를 위반한 사기 경선을 한 데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마련을 했으면 그 토론 행사에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준석 당이고 이준석이 당원 당규를 지킬 필요는 없고 이준석이 하는 게 당원 당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 홍준표 후보가 하는 이런 말을 대충 안 따지고 들으면서 그래도 저 양반이 틀린 소리는 하지 않겠지. 이런 대중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법은 지켜야 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준석한테 들러붙어서 자기가 거기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뒤바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민주주의 정당이다. 1인 통치의 그런 정당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적 정당이 되려면 전체 당원이 다 지키기로 한 당원 당규를 당 대표부터 전부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평당원만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전체 국민은 아래 것이어서 계급이 없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무엇인가 계급이 붙어있는 자들은 안 지켜도 된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가? 일단 눈앞에 있는 홍준표부터 매우 쳐야 하겠다. 우리 주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 물러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동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법 위에 있고 일반 국민과는 다른 계급이다. 이런 것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업자의 대개도 당 차원에서 받아 먹었는가? 아니면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특권층 차원에서 여야 없이 고르게 받아 먹었는가?
따져봐야 할 것이고 제대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부패한 인물들이 국민 위에 올라서서 영도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세 번째로 토론을 못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이 토론을 겁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어떻게 그거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참 우스운 얘기죠. 토론은 무제한해야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아직 경선이 시작은 안 됐는데 경선 과정에서 사기 경선을 추진하면서 토론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토론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토론을 하게 되면 점수가 깎일 사람들이다 하는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뽑는다 하면서 했던 토론 배틀, 그런 식의 토론을 나이 든 사람들이 못할 것이다 하고 지레짐작해서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사기 경선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 토론 배틀식의 토론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 대변인 선출할 때 했던 그 토론 배틀, 또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하겠다는 팀별 토론, 1대1 토론 혹은 압박식으로 하는 그런 면접, 이거 애들 장난입니다. 대선 후보가 나와서 3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답변을 하는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주 이론적인 면에 깊이 있는 이론을 설정한 학자가 1분에 키보드 몇 타 치는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평가받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준석 대표의 그 눈높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두뇌의 영역이 그 애들놀이, 애들 게임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를 갖다 놓고 그 팀별 토론 배틀을 시켜가지고 그의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토론을 잘 못해서 벌벌 떨면서 기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눌러버리겠죠.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시야가 바늘구멍만한 그런 철부지를,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 놓고 나이 40이 내일 모레인데 청년 혹은 어린애 이래가면서 갖다 놓고 대선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진지한 겁니다. 게임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그리고 오지선다로 해서 채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몇 분씩 모두 발언하고 주제를 가지고 찬반으로 토론을 하고 그게 대선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특목고나 이런 입시에서 그리고 그런 데 가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에서 그런 데서 할 법한 것들입니다. TV에서 100분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100분 토론 나온 사람이 거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애초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동떨어진 관계없는 테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는데 김어준 씨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토론회를 잡은 것은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부터 떨어뜨리자 하는 속셈이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참 어이가 없다. 토론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러는 겁니다. 그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겠죠. 아니 그거는 토론해서 지지율이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선수라는 거를 아예 못 박는 그런 발언인데 토론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너도 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토론을 잘 하느냐? 대통령이 되면 그게 그 다음부터 계속 토론대회에 파견할 겁니까?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를 선발하는데 동네 조기축구 선수들 몇몇이 우리 이거 올림픽에 관심을 좀 갖게 하자. 흥행을 위해서 올림픽 하기 전에 조기축구 시합 하자. 이러면 거기 참석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 이번에는 축구 경기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파란 줌표는 좌파들이 자기를 지지해준 여론조사 지지율은 이거 확장성이다. 내가 인기 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좌파들이 지지해준 거는 대선 승리의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층에서 지지를 해준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건 의미 없다. 저건 거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 쪽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 그리고 좌파들의 지지를 받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그러면 지지받는 곳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파란 줌표의 화법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만일 여론조사 지지율조차 낮은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 배틀 하겠다고 불러내면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하겠죠. 토론이고 뭐고 간에 지지율 10%도 안 되는 놈들은 다 사퇴해라. 지지율도 안 되는 게, 깜도 안 되는 게 뭐하러 토론하겠다고 나오냐. 이게 홍준표 화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 없는 삼류 준표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할 바에는 나 홀로 대통령 추대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호소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모든 후보는 국민에게 표 달라고,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홀로 추대해 달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정당 소속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해서 하는 것이 나 홀로 추대해 달라, 이런 것이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더러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나가서 밖에서 해라. 탈당해서 안철수한테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도무지 윤석열 후보가 있으면 경선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좌파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내쫓는 그런 발언을 중복해서 했던 겁니까? 그러고 보면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황교안, 최재형 후보는 이길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후보 사퇴해라.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토론도 못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김어준 방송에서 방송 제목이라고 해야 하겠죠. 방송 내내 띄워져 있던 그 자막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을 수습할 수습책은 일부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그래서 일부 후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2명 이상이 되겠죠.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부 후보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본 것은 결국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원희룡 후보라는 것을 홍준표 후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면서 처음에 8명으로 컷오프하고 그 다음에 4명으로 컷오프하고 마지막 4명을 가지고 사실은 경선은 당원 당규에 따른 경선은 그 4명만 갖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최종 4사람, 거기에 지금 보면 여론조사의 추이를 따져보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이 들어갈 것 같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은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4번째 후보가 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4번째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전화통화 논쟁을 하면서 원희룡 후보에게 상처가 아주 클 것이다. 나는 원희룡 후보가 왜 그런 대응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대응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논쟁을 벌인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4사람이 남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이 그렇죠. 지금 이것이 윤석열하고 최재형 후보의 그 지지율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사기 경선에서 토론회를 여러 번 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제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원희룡 자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원희룡은 그거 토론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 스스로 상처를 입었느냐. 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원희룡 후보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가 봤을 때 괘씸한 놈 이렇게 해서 감점을 당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나의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기 경선은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 여기까지 무슨 정당성을 들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후보 가운데 몇 명을 콕 집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꺾어버릴까? 이렇게 하는 것은 원희룡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이 정도가 원희룡 후보의 정당성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그 사기 경선 당원 당규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그런 방식의 경선을 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경선을 하자고 한 건데 거기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숨죽이고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것을 홍준표 후보는 그래야 한다고 한 겁니다. 가만히 있지 왜 남이 당하는 것을 나서서 본인이 그렇게 찍히느냐.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마지막 4사람이 남는 본경선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4분을 정리하는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를 당에서 쫓아내거나 혹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또 하나는 원희룡 후보를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 일부 후보를 사퇴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도 사퇴하라.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받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유승민 후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태경 후보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밝혔듯이. 그래서 이 다수는 국민의힘을 잠잠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경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사퇴시키고자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할 것까지 요구한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말미에서 보면 홍준표
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번 경선에 필사적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마지막 4명을 갖고 결선을 한 다음에 4명을 가지고 경선을 한 다음에 또 결선 투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고집할 것이다. 그러기 쉽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기 경선을 하고 또 경선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안 되면 이거는 경선이 아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앞날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어둡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